오늘은 저희가 좀 차분하게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제 물론 퀴즈도 내고 지나가시는 분들 이렇게 잡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어제 다녀왔던 박람회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니까 지금 친환경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처음에 제가 강의할 때는 기껏해야 뭐 고체 치약? 그 대나무 칫솔도 지금은 조금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 그 사회적 경제라든가 뭐 이렇게 박람회를 또 같이 이제 겸해서 했는데 거기서도 보면 친환경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로 실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부분들을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녹색 소비가 아닌가. 그러면 이제 녹색 소비라는 것은 결국 자연 친화적으로 또 자연으로 분해되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것도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보통 일회용 그 접시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플라스틱 접시죠. 제일 많이 사용한 데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장례식장이나 그렇죠. 그다음에 식당 같은 데서 일회용품을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식당에서는 이제 거의 종이컵이고 보통 이제 일회용 접시 이런 그릇 종류들의 이제 장례 문화가 지금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제 또 보니까 식기를 또 세척해주는 그런 업체도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축제 현장에서도 그런 일회용품들이 아직도 지금 이제 코로나가 조금 많이 누그러지니까 또 축제 마을에서 축제를 하고 또 기관에서도 축제를 많이 열고 있는데 다회용품으로 좀 많이 바꿨으면 좋겠고, 혹시 이제 좀 가격이 좀 부담이 된다 하면 저는 어제 가서 보니까 접시 이렇게 좀 엄팍한 거 있어요. 거기에다 밥도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국도 뜰 수 있고 이렇게 같이 겸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1,500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식판이요? 예, 아니 식빵 말고 그 나무 그릇이요? 접시 같은 거요. 예. 접시 같은 게요? 근데 나무로 그게 됐어요? 굉장히 단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거 상당히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라고 해서 일반 플라스틱 그 일회용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것들이 있고, 그게 뭐 이제 요즘에 그 항공 기내식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 어마어마하고 전부 다 나오는데 일회용품이죠. 예. 근데 거기서도 이제 제가 이제 그 회사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기내식 그 용기를 다 옥수수 대라든지 네네. 옥수수 전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 크게 압착해가지고 예, 식물 뭐 뿌리, 네네. 나무 뿌리라든가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서 결국 이제 다 먹고 난 다음에는 그냥 바로 뭐 분리배출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게 버리게 되면 그 분해가 돼서 그 뭐죠 사료로 그렇죠. 이렇게 쓰던지 아마 퇴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리가 축제할 때 일회용품 쓰지 않고 다회용을 쓰는 건데, 혹시 그 다회용을 쓸 때 제일 문제가 설거지거든요. 설거지를 좀 대행하는 그런 것들을 좀 예산을 짜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남구 이 백운동에 스트리트 푸드존이 9월 초에 9월 1일 날 개장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약 한 40여 군데 뭐 요식업이라든지 그런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수제 뭐 이런 공방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쪽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 식기들은 식자재 같은 식기들은 전체적으로 다 다회용을 씁니다. 다회용으로요? 다회용을 쓰고 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 부스에서 이걸 다 수거해서 세척해서 다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리트 푸드존이 다른 데보다도 더 각광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혹간 일회용품이 발생이 되더라도 그 일회용품은 본인들이 샀던 그곳에 다시 갖다 주면 그곳에서 일괄 세척을 해가지고 배출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다회용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일회용은 한 번 쓰고 버리기 때문에
자원 낭비 측면에서 정말 큽니다.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기는 또 어려운 일들이 그렇죠. 많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다회용을 쓰는 거고, 다회용으로 쓰면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것은 몇몇 나라에서는 자기 개인용 식기를 갖고 다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주머니에 담아서 갖고 다니는 문화들이 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한 몇몇 분들, 특히 환경운동 하신 분들 빼놓고는 본인들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 별로 없지 않습니까? 대표님, 네. 제가 2019년도에 그 충장축제를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자원순환 해설사들하고 같이 그 홍보활동 하면서 이제 끝나고 거기 이제 축제가 그때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서 네. 이렇게 하는데 막걸리하고 네. 축제에 빼낼 수 없는 것은 뭐 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부침개죠. 예, 부침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나무 젓가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가 싫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안 드셨습니까? 먹긴 먹었습니다. 손으로 못 드셨습니까? 예, 깨끗하게 손을 씻고 먹었더니 네. 그 주방에서 일하신 분이 네. 그 뭐라 그러죠? 네. 스텐 젓가락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러기도 하고 또 일회용 그 종이컵을 네네. 해서 막걸리 한 잔 하라고 해서 저는 안 마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서 쌤 이제 좀 드셔야 된다고 하고 하면서 또 그걸 알고 주방에서 또 유리 그 일반 아니 그 스텐 막걸리 노란 잔 있잖아요. 예. 그거를 딱 몇 개 갖다 주시더라고요. 양은 잔. 예, 근데 이제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수용을 하면서 먹었지만 네. 그 뒤로는 우리 이제 자원순환 해설사들이 네. 들고 다닙니다. 오. 막걸리 잔을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네. 그때 이제 축제 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숟가락 젓가락은 갖고 다니니까 네. 저희들만이라도 좀 최선을 다해보자 해서 대표님 그렇게. 이야기 나온 김에 앞으로 우리가 지금 8월, 9월달이 됐고 10월달 됐는데 10월달, 11월달 되면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가을철 행사를 무지하게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축제도 있고 무슨 행사들을 많이 할 건데 친환경 행사, 친환경 축제와 관련돼서 우리 대표님이 갖고 있는 생각, 네. 이런 생각들 한번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프렌즈 페스티벌이라고 네네. 광주에서 지금 우리 이제 마을에서 지금 10군데 네. 돌아가면서 했고요. 이제 앞으로 5번 네. 민주광장 ACC 그쪽에서 할 건데 네. 처음에 제가 이제 환경 디렉터로 참여하면서 쓰레기 없는 축제를 좀 만들고 싶다 해서 프랑카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미세 플라스틱, 프랑카드도 다 그렇죠. 미세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이 없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되게 많이 개선이 됐고요. 실제 이제 제가 줍깅 관련된 그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제 여기서도 했었어요. 한 10분 정도 모아가지고 줍깅 하면서 그런 관련된 일들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쓰레기를 주우려고 왔는데 네. 쓰레기가 없다는 거예요. 오, 좋네요. 우리. 예, 미션이 이제 쓰레기 줍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죠. 네. 애초에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축제가 가능하다. 오호.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아니면 적게 나오는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몸짓에 우리들의 생각이 조금만 사고가 열린다 하면 가능하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프린지에서도 어제도 회의를 하면서 왔는데 되게 좋은 반응을 갖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퀴즈도 막 되고 했는데 쓰레기 없는 축제는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다회용 부분으로 우리가 그 아까 식기 세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예산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봉사자들도 행복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요. 축제도 젊은 층이냐 근데 종이컵은 그래도 조금 봐줄만 해요. 근데 테이크아웃 잔식으로 나오는 플라스틱 맥주컵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듣습니다. 네, 그 옆에 이제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는 우리가 축제를 하더라도 기본에 깔려야 될 것은 친환경 축제라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친환경 축제에는 축제에 진행될 때 들어가는 에너지를 가능한
많이 쓰지 않고 네. 그다음에 쓰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네. 이런 축제. 그다음에 폐기물이 나오더라도 그 폐기물이 땅에 묻히거나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활용될 수 있거나 네. 아니면 재사용될 수 있게끔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제가 봤던 내용으로는 저도 경기도 광명에 가시면은 축제를 하는데 1010 축제라고 하는 축제입니다. 네. 디지털 1010인데요. 거기서 사용되는 스피커의 전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전거 발전기를 수십 대를 이렇게 연결을 한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뒤에가 그 자전거 발전기 돌리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이 네. 또 일렬로 쭉 서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발전기를 돌리면서 네. 나온 전기를 갖고 스피커에 음악을 쓰는 것이죠. 효과도 있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누군가가 돌리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꺼집니다. 나오지 네, 않으니까 꺼져버리거든요. 소리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처럼 우리 남구가 됐든 광주에서는 모든 에너지를 큰 규모로 우리가 보통 보면 땅에서 크게 행사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가능한 에너지 소비를 좀 줄일 수 있게끔 공간도 야외보다는 실내가 훨씬 더 조건이 좋을 수 있고요. 네. 그럼 적은 에너지로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는데 네. 실외에 가면은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축제장에 오고 가고 하실 때 대부분 개인차로 오시거든요. 네. 승용차로. 알다시피 광주에서 가장 그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배출되는 부분은 교통 부분입니다. 네. 교통 부분이 약 3분의 1 정도가 배출이 되는데 배출량 전체에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데가 예를 들면 서비스 사람이나 그다음에 생산 시설이 별로 없는 예를 들면 서울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몇 군데 대전이라든지 이런 군데가 해당되는 소비형 도시인데 특성인데요. 특히 수동 부분에 대한 교통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행사를 기획할 때 정말 보면은 꼼꼼하게 기간별로 준비를 하시는데요. 꼭 그 안에다가 이 행사 동안에 발생될 폐기물의 양, 네. 일반적으로 했을 때,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이 폐기물 양을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선, 보통 우리 전기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전기를 어느 정도 쓸 것 같다. F 출력이 어떻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소비되는 전기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소비되는 전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앰프를 낮추거나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소비할 전기를 직접 만들어서 쓰겠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계획석에 오밀조밀하게 들어가야 친환경 축제가 되는 거고 모든 행사들도 그런 식으로 향후에는 가야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네. 자랑스럽게 이번 우리 행사했는데 쓰레기 제로, 네. 에너지 사용 제로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것이 자랑이 되는 구조가 돼야 되지 우리가 이번에 행사를 했는데 1000명이 왔다가 자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쓰레기 제로보다 에너지 제로는 할 수 없는 거고 네네. 저감하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예.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W를 썼다. 네. 그러면 이번만큼은 90W를 쓰겠다. 100W씩. 예. 그래서 좀 줄여 나가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우리가 몇 년도에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더 해서 훨씬 더 많이 줄었다는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직접 보여주는 축제 네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기획자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보면은 그래서 그런 그 공연 공간을 지하 동굴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다른 시설을 쓰다가 폐쇄한 곳인데 다시 도시재생을 해가지고 지하 공간에 동 같은 공간에서 음악회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곳에는 따로 음향을 쓰기 위한 전기는 필요 없습니다. 네. 조명용 전기는 들어가겠지만 네네. 그럼 그 안은 뭡니까? 옛날에 우리가 옛날 시대 전기가 없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호롱불을 켜놓고 그냥 관악기, 타악기 두들기면서 같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걸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 좀 더 크게 음. 증폭하기 위해서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대해서 최근에 보는 시대를 보면 옛날에는 전부 다 언플러그드 네. 뮤직이라고 해서 전기를 쓰지 않는 네. 그냥 자연의 목소리 그다음에 일반의 악기를 가지고 그런 활동도 하셨죠. 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향후에는 좀 많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70년대 어르신들 삶들을 보면 굳이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필요 없는 삶을 사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느질 깨맨다 했을 때
참 그때는 그게 참 부끄러운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맨날 꼬매는 꿰매고 막 옷을 하는데 그것 자체가 지금은 일부러 찢어가지고 꼬매요. 맞습니다. 아, 이게 아이러니인데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네. 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한 70년, 60년대의 삶을 돌아보면서 네.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 생활의 지혜, 또 탄소 저감에 대한 부분들, 사람들의 삶의 지혜를 좀 한번 네. 조목조목 따져보는 네.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제가 스케치북을 갖고 와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뭐 쓰레기 부분, 또 퀴즈 부분을, 왜냐면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말로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림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네, 또 이제 해양 쓰레기가 얼마만큼 해양 동물에게 또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네. 다음에는 차분차분하게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성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빨리 오십시오. 그 대표님을 제가 저기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자원순환성이 그 핸드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뜨시면 됩니다. 네네. 예, 오십시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박수 치면서 네. 마이크 있으니까 좋으시죠? 쓰레기 무시하지 마. 조심하긴 하세요. 지구의 귀중한 자원, 자원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자원, 정확히 분리를 통해 지구를 살리는 것. 쓰레기 분리자체 모두 다 귀한 자원 제대로 배출해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